운명을 건 역사적인 만남을 하루 앞두고 세계의 시선은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에 쏠렸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고 이 모든 것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한 후 메인 프레스 센터에 등록한 내외신 기자의 수만 3천여 명. I've been covering it all over the years. This is definitely the most interesting point. I mean, this is the historic moment. This summit, we're either going to have a roadmap for peace or it's going to fall back into a nuclear crisis and a Cold War that could become a hot war again. Excuse me? Hi, where are you from? I'm from Nigeria. I'm a journalist and I cover the diplomatic community. This is a world-class event. I decided to take a trip down to Korea. 3천여 명의 뜨거운 시선으로 달아오르게 될 프레스 센터. 이렇게나 높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는 데는 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I think last year we had the fire and fury comments from Donald Trump. We had rocket testing every week. And I mean, I think if you told me this time last year that we would have seen this kind of reconciliation, I guess, rapproch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 wouldn't have believed you. So it does come as quite a big shock, yeah. Little rocket man, rocket fuel for the American economy. He is a sick puppy.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늑다리 미추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안전 문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주저할 만큼 지난 겨울 한반도는 얼어붙어 있었죠. 불과 몇 달 사이 불어온 이 훈풍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이 세계가 지금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일을 기다리는 외신 기자들 가운데 시선을 끄는 한 남자. 저기 내일 인터뷰룸 하나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먼저 가능한지 한번. 네, 지금 시간은 1시부터 2시 반까지요? 예, 1시부터 2시 반까지 원래 좀. 혹시 한글도 쓸 줄 알아요? 아, 그럼요. 예. 아니, 죄송한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 독일 ARD에서 왔습니다.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전 한국에서 산지 한참 됐어요. 오래됐어요. 여기 사는 게. 한국 분이시고. 왜냐하면 어느 사진 어느 안톤 숄츠. 그는 웬만한 한국 사람만큼이나 한국 사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독일 공영방송사 기자입니다. 1994년 처음에 한국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몇 년도 일본을 살고 있었지만 근데 거의 한국에서는 한 18년 정도 지금 됐어요. 외신 기자들 사이에선 한국통으로 통한다는 그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Actually, I didn't expect a change so drastic. It was a complete surprise to me that during the New Year speech, Kim Jong-un proposed, kind of handed the olive branch to South Korea. Especially considering how high the tension was the last year, and everybody was thinking that the war would break out. 회담을 앞두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숄츠는 늦은 밤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갑니다.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 예, 들어오시죠. 네. 20년이 다 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난 겨울만큼 한반도 위기를 심각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는데요. 트럼프하고 정말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연락 왔죠. 가족에서도 친구들한테도 뭐 그냥 전쟁 날까봐 좀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 전 방송국 사람이니까 만약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전쟁 났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위기 나면
싱가포르에 있는 그 사람하고 베이징에 있는 사람 다 여기 오라고 만약에 정말 어떤 위기가 생긴다면 3명 정도 그리고 모든 스태프 다 여기서 모이게 미리미리 호텔 방도 이미 예약됐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가 느꼈다는 전쟁의 공포를 정작 우리만 못 느꼈나 봅니다. 내일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이죠. 내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예상하세요, 좀? 저도 거의 20년 동안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래서 저도 물보다 평화는 원하고 옛날에 북한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 개성도 갔다 오고 금강산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는 정말 한 나라는 될 수 있다고 이런 희망 좀 느꼈거든요. 다시 좀 더 자주 북한 방문하는 게 가능했으면 좋겠고 나라가 점점 다시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또 다른 봄엔 금강산의 봄을 직접 마주할 수 있을까요? 남과 북 두 정상이 이곳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질 판문점에 일제히 쏠린 시선들. 모두가 애써 숨을 고르고 있는 그 시각. 분계선의 최대한 정상이 나오면 있어요? 문 열렸어요. 판문점 쪽, 판문각 쪽. 판문각. 오, 기다. 마침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이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마음 고생이 지지 않고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리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거에 정말 감동됐습니다. 24초간의 진한 악수. 그리고 가슴 찡한 감동을 넘어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낸 남과 북 두 정상. What was the most surprising? You know how they took each other's hands and stepped on the North Korean side. Yeah, that was the most unexpected part. Very unexpected. Both leaders were smiling, and they felt kind of relaxed, I guess. 그런가 하면 박수갈채가 쏟아졌던 세기의 만남을 조금 다른 눈으로 지켜본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마 두 정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화에 관심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은 몸짓만 보러 왔습니다. 이들은 표정과 행동으로 마음을 읽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두 번째 U자. 네, 저는 뒤집힌 U자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긴장되거나 할 때 이렇게 U자네요.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지 말고 이들의 눈엔 무엇이 보일까요? 이제 걸어오는데 정면으로 대통령을 못 보네. 정면을 못 보고 왼쪽도 보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 최근의 모습엔 저런 모습이 없었는데. 거침없이 걷고 있지만 어쩐지 시선이 좀 불안해 보인다는데요. 악수 잘 봐야 돼, 악수. 리더들에게 악수는 성향과 심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 왜 글러브 악수를 안 하지? 평상시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한 손을 잡고 나머지 손으로 상대편의 손을 감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통제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악수거든요. 행사에서 악수를 하게 되면 항상 글러브 악수를 하는데 오늘은 글러브 악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악수를 할 때 상대보다 손을 올리고 다른 손을 포개 잡는 일명 글러브 악수는 강한 리더십의 표출이랍니다. 즐겨 하던 글러브 악수를 왜 오늘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화제를 모았던 이 명장면 속에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악수 혹시 찾으셨나요? 잠깐 저 글러브 악수 잠깐 지금 신기하게 지금 북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글러브 악수라고 이해를 하면 악수를 한 다음부터 표정도 지금 밝아지고 자기 영역에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고 그냥 이런 영역이 참 중요할 수 있다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쭉 내려오는데 계속 눈을 맞추고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아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와서 계단을 내려와서 평지까지 이렇게 걸어올 때는 어떤 스트레스나 위험이나 뭔가 좀 불안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악수를 하고 웃음을 지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도 정면으로 눈을 못 마주치고 김정은의 이런 모습은 다른 그 시진핑이라든지 다른 정상들 혹은 그 북한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행사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김 위원장의 무의식 속에서는 마치 집안의 어른한테 마찬가지로 아마 이 존경심이나 존중함이 내재되어 있지 않나. 재밌긴 재밌다. 재밌어요. 이게 바로 몸짓 언어의 중요한 재미인 거죠. 잘 연습돼.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고. 김정일은 거대한 건축물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거대한 퍼레이드 같은 것도 만들고 예술 공연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쇼는 잘 만드는데 본인이 쇼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김정은은 거기에 비해서는 직접 무대에 등장해서 자기가 뭘 주도해 나가고 자기 아버지가 감독 PD 스타일이었다면은 이 아들 김정은은 자기가 주인공 스타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과거의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비밀주의, 은폐주의적인 성향이 좀 덜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상대적으로 솔직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새해에는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의 다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Delegations of the Korean Sport and Olympic Committee. 어서 오십시오. 대담하고 통큰 리더십. 이 급격한 변화의 배경엔 무엇이 있는 걸까요? 타고난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갖춰진 여건, 주어진 조건, 이 차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뒤에 핵실험을 4번을 했어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만 90번을 했습니다.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전략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주동적으로 핵 개발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주동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그러고 주동적으로 미국하고도 대화하겠다 그러고 비핵화할 수 있다 그러고 자기가 끌고 나가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24초 악수에서 시작해 27분 밀담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에 집중했던 남과 북 두 정상이 마침내 한반도의 봄을 알렸습니다.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 곳에서 만나 해묵은 갈등으로 얼어붙은 곳에서 서로를 따스하게 안았고 서로가 나눈 약속을 천명하는 자리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함께 서기로 했죠. 정상국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북한한테 많은 딱지를 붙여놨었잖아요. 뭐 악의 축이다, 그다음 깡패국가다, 그다음에 또 무슨 폭정의 전초기지다. 일반적으로 그 북한을 악마화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악마화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당신들하고 똑같이 하지 않느냐. 정상적인 국가로 대접을 해달라. 상대를 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북과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 성원하여준 북과남 온 결의의 소망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 세계에 약속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엔 핵 없는 한반도와 종전의 의지, 한반도의 봄이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걸까? 무장을 할 수 없는 지대이니 이미 평화로운 곳이어야 하지만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스 장군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몬산에 있는 유엔군 전선본부에 도착해서 휴전 문서에 전투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3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적인 충돌 없이 포로 교환 등 실무를 보기 위해 휴전선에 남과 북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두기로 했었답니다. 당시 전투 중지선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포가 그렇게 멀리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탱크로 쏴도 저기까지 안 넘어간다 싶은 거리를 그렇게 이제 설정한 거죠.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정전 상태가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면서 갈등만 쌓여갔고 결국 중무장지대가 돼버렸다는 비무장지대. 침묵의 사선이라 불리는 비무장지대의 정점엔 분단의 상징이자 역사인 판문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판문점이라는 지명이 이제 널문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다 건물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양측 사이에 경계선으로 삼았던 것이죠. 휴전회담이 처음 이뤄진 건 판문점에서 약 1km 떨어진 시골 마을 널문리. 이곳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 당시 중공군 대표를 위해 널문리를 한자로 바꾼 이름이 판문점이라는데요. 휴전회담만 2년을 했거든요. 전쟁 속에서의 대화하면서 싸웠던 그런 역사. 판문점이라고 하는 건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전쟁과 대화라고 하는 것, 싸움과 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이 판문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아닐까 싶어요. 고작 높이 5cm의 콘크리트 경계석인데 수십 년간 우리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단 한 발자국, 그 한 발을 떼는데 65년이 걸렸습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이 한 번씩 넘었던 군사분계선의 양쪽 끝 파란 건물 T2, T3. 네, 우리한테는 그 세 건물이 이제 군사분계선의 아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게 이제 가건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템퍼러리 빌딩의 T1, T2, T3가 아닐까.
왜 이런 곳에 임시 건물을 지어놓은 걸까? 그것이 왜 가건물로 지어졌을까 하는 부분은 판문점의 역사성과 현재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판문점의 건설은 정전협정 이후에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아마 임시적인 조치였을 겁니다. 당연히 가건물로 짓는 거죠. 정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 오래가지 않고 해소되는 게 이것이 평화적 통일로 해소되기를 우리는 바랐지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53년 이후에 지금까지 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 자리가 다시 종전협정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이제 풀린 거죠.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길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한반도의 백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